안녕하세요, 정화여고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원리를 1년 동안 공부할 전형우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집에서만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혼자 독서실에 가서 공부한다든지 여러모로 어려운 시간, 공부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 아는데 지금 한 대로 열심히 그리고 조금만 더 공부를 한다면은 다시 학교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때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생활권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좀 더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내용들과 이 정도는 시험에 또 나올 수 있겠는데 싶은 내용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게시판을 통해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지 아니면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추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 정도는 또 공부가 필요하겠다 싶은 내용들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뭐 첫 시간이니만큼 길게는 하진 않을 거고요. 짧게 해서 한 파트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하게 될 내용은 수능 특강 19쪽입니다. 19쪽에 나와 있는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들 중에 그 중에서도 유교윤리 또 그 중에서도 맹자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항산과 항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내용을 실제 맹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무, 항산, 무, 항심 이렇게 글자가 조금 못나도 이해하기 바랍니다. 패드에 쓰는 게 좀 쉽진 않습니다. 자, 무항산 무항심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조건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다 라는 이야기겠죠. 그 자세한 설명은 19쪽 오른편에 나와 있죠. 맹자의 항산과 항심. 그래서 일반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지닐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한편 군주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두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일반 백성과 군주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일반 백성에 대한 이야기와 군주에 대한 이야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군주는 여기 나오다시피 백성의 생업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럼 일반 백성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공부해야 될 것인데, 자, 일단 구체적으로 이 항산과 이 항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항산이 없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항산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항은 항상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쓰는 그 한자어입니다. 혹은 일정한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것은 생산입니다. 즉 일정하게 생산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또 뒤에 지문에서는 생산이라는 의미를 또 다르게 생업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죠. 밑에도 나오다시피 생업이죠. 다시 말해 여기서 일반 백성은 즉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혹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 이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 나온 항심은 또 그럼 무엇이냐 했을 때 항은 똑같습니다. 항상되는 일정한이 되겠고 심이라는 것은 여기서 도덕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음 중에서도 일정한 마음이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이 중시 여겼던 것이 도덕적인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도덕성으로 풀이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정리하면 이렇죠. 무항산 즉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일정한 생산이 없으면 일정한 도덕성 또한 보장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무항산, 무항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쉽게 아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설명을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보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추가적으로 메모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나왔던 일반 백성이라고 했었죠. 일반 백성. 그리고 구분했던 것이 일반 백성과 또 다른 등장인물 누구였죠? 맞습니다. 군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근데 사실 맹자가 일반 백성이다, 군주다 뭐 이렇게 표현을 따로 하진 않았고요. 사실 이 말을 일반 백성이라기보다는 원래는 소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인 나왔다. 소자는 무슨 소자일까요? 작을 소자 맞습니다. 작은 사람 뭐 이렇게 해석은 하진 않고 어쨌건 소인 이렇게 읽으면 되겠는데, 그러면 군주는 무엇일까요? 그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대인이 되겠습니다. 소인과 대인, 뭐 목욕탕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말은 또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소인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소체가, 아이고 글자가 엉망이다 그죠?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잠시만요. 그냥 쌤이 썼던 이미지를 그냥 붙여왔습니다. 이게 낫겠습니다. 맞죠? 이게 쌤 글씨 아까보다 훨씬 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다 보고 이제 좀 더 여기 걸로 공부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소인과 대인이 있는데, 소인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인은 군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군주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선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학업을 하는 사람 혹은 수양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대인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 공부를 하지 못하는, 마음 수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인이라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소체가 발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체는 뭐냐? 이 당연히 몸체자입니다. 몸이 발달하는데 그 몸의 작은 부분이 아니라 몸의 일부가 발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몸의 일부가 무엇이냐면은 눈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라든지 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신체 부분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다시 말해 신체가 전반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발달하기 때문에, 즉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감각 욕구에 집착을 한다. 예를 들면 쌤의 경우에 뭐 미각이 발달했다 이러면은 그 미각을 좀 더 맛집을 찾아다닌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막 채우기 위한 욕구가 생겨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유독 집착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럼 그 집착하는 부분 때문에 그것이 자칫 어그러지면은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반드시 생업, 즉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생산의 안정이 필요하다,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은 그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겠죠? 반면 대인, 즉 군주나 선비들은 대체가 발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대체는 또 무엇이냐? 소체랑 대비되는 부분, 별로 어렵진 않을 겁니다. 맞죠? 기억하기에 소인, 대인 나왔으니까 소체, 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체는 무엇이냐면은 큰 몸이 될 것인데, 그 큰 몸이라기보다는 사실 전체가 발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네요. 전체, 몸 전체가. 자, 그럼 몸 전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 사실 서양에서는 우리의 몸을 전체 통제하는 그 역할을 우리의 머리, 즉 이성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동양에서는 그것을 마음이라 해서 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여긴 이 마음이 우리 전체의 몸을 다 총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마음이 발달을 하면은, 혹은 마음 수양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우리의 신체의 전체가 다 고르게 안정을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겠나요? 다시 말해 이 대인이라고 하는, 즉 군주나 선비라고 하는 자들은 결국 마음이 발달한 자들로서 전체 몸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심이 발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굳이 생업의 안정이 필요하지는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요까지가 실제 우리가 현재 2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인과 대인 내지는 뭐 일반 백성과 군주의 차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김에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배울 이야기인데 직업 생활에 가보면은 요 부분이 똑같이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요런 내용들 쌤이 여기 적어놨죠. 분업이라는 말과 육체노동 그리고 정치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좀 더 다른 구분해서 다른 영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함께 공부합시다. 다시 말해, 자, 우리는 소인과 대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소인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체 일부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발달한 일부를 가지고 육체 노동을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대인은 마음이 발달했기 때문에 혹은 뭐 신체 전체가 다 발달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혹은 어떤 뛰어난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치를 맡김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나쁜 식으로 소인과 대인을 구분해서 뭐 지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이 일반 백성 즉 소인들에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 내지는 뭐 어떤 역할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역할이라는 것이 앞서 배웠던 것처럼 생업을 보장한다든지 뭐 그들에게 정치를 안정적으로 한다든지 도덕적인 정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를 이른바 맹자는 왕도 정치라고 불렀던 겁니다. 맞나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직업윤리에서 배울 것인데 직업윤리로서 정치를 하는 자와 육체 노동을 하는 자를 이렇게 구분하여서 그를 분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것까지 나중에 공부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김에 이 내용 전체를 필기해두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7쪽에 2번 문제네요.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백성에게는 일정한 도덕심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백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백성을 우리는 소인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도덕심이 없다. 일정한 도덕심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사악한 그리고 사치하는 등 못할 짓이 없게 된다. 그래서 죄에 빠져버린 뒤에 그물을 물어 벌을 주는 것은 백성을 그물로 쳐서 잡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말해 죄에 빠지기 전에 그들이 편벽된 그런 기질로서 나쁜 짓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 일정한 생업을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생업의 보장 내지는 뭐 경제적 안정 뭐 이렇게 통치자는 그들에게 지급 보장을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맹자가 되겠네요. 반면 을은 성인이 하는 정치는 그 마음은 텅 비우게 하고 그 배를 채워주며 그 의지는 유약하게 해주고 그 뼈대는 강하게 한다.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와 무욕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쌤이 오늘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교재를 공부했고 또한 열심히 강의를 들었다면 이건 누군지 알 수 있겠죠. 이것은 노자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무위를 실천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즉 통치자의 역할로서 맹자와는 달리 즉 맹자는 생업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취하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노자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너는 무위예치를 해야 돼. 즉 군주로서 억지로 무언가를 해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노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찾으라 라고 하는데 한번 공부해 볼까요? 갑과 을을 분리하여서 우선 연기의 법칙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불교 이야기네요. 불교는 다음 영상에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타불이라는 말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의미를 공부해 본다면 자신과 타인 뭐 말 들어봤을 겁니다. 자신과 타인이 불아니다. 이 두 개가 아니다. 즉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즉 연계의 법칙을 좀 더 어렵게 해석해 놓은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불교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둘 다 아니다 하겠죠. 자, 그다음 자연의 이치를 본받아 무의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저절로 교화되는가. 여기서 나오는 자연의 이치라고 하고 있고 또 무의로 다스린다라고 하고 있으니 을은 네라고 하겠죠. 하지만 갑은 아니오라고 할 것입니다. 이거는 노자의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맹자는 무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군주는 아비처럼 덕으로서 백성의 삶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되는가? 그렇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군주가 백성에게 왕도 정치라고 해서 덕으로서 다스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생업을 보장하고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노자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백성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무엇을 억지로 꾀하지 않아야 되는가? 즉 억지로라는 말에는 노자의 핵심 사상이 담겨 있죠. 그래서 노자가 네라고 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얼굴이 좀 부담스럽죠. 자, 문명이 발달한 큰 나라보다는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가 바람직한가 했을 때 이걸 뭐라 부릅니까? 그렇죠. 앞쪽에 나와 있었던 소국과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할 만한 이야기 하지만 공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요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 앞서 이야기했던 자 73쪽 한번 펴볼까요? 73쪽. 자,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여러분들이 한자어는 몰라도 되지만은 일할로 힘쓸로 해서 노심이라고 하겠고요. 어떤 사람은 몸의 힘을 수고롭게 한다, 몸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많이 들어봤던 말이겠네요. 노력입니다. 힘을 쓰는 즉 몸의 힘을 쓰는 사람과 마음의 힘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 잘 쓰지 않을 것인데 그러니까 마음을 수고롭게 한다는 말로써 머리를 쓴다. 요즘 말로는 머리를 쓴다 혹은 마음을 쓴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양에서는 그것을 우리는 머리를 쓴다, 이성적이다라고 하지만은 옛날 동양에서는 그 이성적인 것을 흔히 여기 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쓰는 사람은 흔히 이야기해서 머리가 학식이 뛰어난 사람 내지는 뭐 어떤 수양을 잘해서 군자와 같은 도덕성이 훌륭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머리가 뛰어난 자는 이라고 해석을 해도 그러니까 뭐 의역을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겠습니다. 머리가 뛰어난 자는 남을 다스리고 즉 정치를 하고 몸의 힘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즉 역할이 구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는 남을 먹여 살린다. 왜? 일을 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혹은 농사를 뿐만 아니라 어떤 장인들이 무언가를 생산해서 그런 사람들을 또 먹여 살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쓰는 사람과 몸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앞서 배웠던 대로 이야기한다면 마음을 쓰는 사람은 대인이 되겠고요. 몸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소인이 되겠죠. 즉 대인과 소인이 이렇게 역할이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에서 누구도 뭐 우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두 역할이 구분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고정적인 생업이 없으면서도 항상적인 마음을 지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반 백성은 생업이 없으면 항상적인 마음도 없다라고 하였었는데 근데 선비는 아니야. 선비는 생업이 없어도 마음을 지닐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뭐 대인이라 할 수 있겠죠.
일반 백성의 경우는 고정적인 생업이 없으면 그로 인해 항상적인 마음도 없어진다. 만일 항상적인 마음이 없다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간사하고 사치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군주의 역할은 그들에게 생업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앞서 배웠습니다. 맞죠? 자, 봅시다. 남을 다스리는 사람은 몸의 힘을 쓰는 일에 능해야 된다. 아니죠. 몸의 힘이 아니었고 어디였습니까? 마음의 힘을 쓰는 일에 능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상호 의존적 많이 나올 겁니다. 상호 의존 서로 도와야 된다. 의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백성들이 도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비는 비록 경제적인 안정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으나 즉 도덕성이 유지될 수 있으나 백성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있나요? 없네요. 그래서 답은 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왜 그런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자, 누구나 자유롭게 일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 대인의 역량이 조금 갖추어져 있고 소인은 소인의 역량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맹자가 말하기를 소인도 열심히 수양을 하면은 대인으로 혹은 뭐 군자와 같이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약간 태어날 때부터 그 기질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게끔 일을 하는 것이 바르다. 다시 말해 마음을 수고롭게 혹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대인 즉 대체가 발달한 사람은 대체가 발달한 만큼 그런 일을 해야 되겠고요. 소체가 발달한 사람은 또 그에 맞게끔 몸을 수고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일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맹자에 관련된 설명을 하였습니다. 꽤 긴 시간이 되었나요?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심화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